안녕하세요 여러분, 잼빵로그 잼빵입니다. 이번 주제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해보고 싶었냐면은 파티셰를 직업으로 삼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점이 안 좋을까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 그래도 이제 10년 정도? 11년 정도 이제 한 분야에서 계속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몸을 담그고 있는데요.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파티셰가 직업이 되면 뭐가 좋을까라는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한국하고 호주 둘 다 일을 해봤기 때문에 둘 다 조금 더 세세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파티셰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저 직업은 저런 즐거움이 있구나, 저런 고충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티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으셔도 되게 좋겠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셰가 직업이 되면 좋은 점, 첫 번째,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원 분들 9시부터 6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일찍 시작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그래서 그게 또 안 좋은 점으로 좀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좋은 점으로 일단 넣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거 물론 힘들고 저도 아침형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아침에 일어날 때만, 이불에서 일어날 때만 힘들지 그 이후에는 사실 되게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8시간, 9시간, 10시간 일을 해도 일의 시작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일찍 끝나잖아요, 보통? 저는 5시 반에서 이제 4시에 끝나는 일정이긴 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5일 일했을 때는 5시 반에서 2시? 2시 반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보통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을 보면 6시에서 2시, 3시 이렇게 끝나면은 되게 밝은 대낮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녁에 뭔가 볼 일이 있거나 할 때도 되게 좋고 저녁이 조금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를 말하고 싶었고요. 일단은 저는 좋은 점 뽑았습니다.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취감이 되게 높은 직업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되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과물이 바로바로 보이고 신경 써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고객 리뷰라던가 피드백 같은 것들이 좀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다고 해야 하나? 확실히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손님들의 예쁘다, 맛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뭔가 이 직업을 제가 계속 붙들고 할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장점 중에 정말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성취감이 되게 높은 직업이다 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통 아닌 것도 있지만은 거의 한국이든 호주든 휴무가 평일입니다. 파티셰나 셰프분들은 다, 호스피탈리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주말보다는 평일에 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평일에 안 쉬고 남들 다 쉬는 주말에 쉬고 싶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평일에 쉬면 되게 좋은 게요. 일단 은행이나 병원 같은 업무 같은 거를 쉬는 날에 그냥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은 사실 은행을 간다거나 병원에 가려면 연차를 낸다거나 반차를 내서 가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쉬는 날 가면 되고, 그리고 사실 주말에는 어디 놀러 가면은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고 다들 쉬니까. 근데 평일에 쉬니까 오히려 평일에 어디 맛집을 간다거나 되게 유명한 베이커리를 간다거나, 저는 그런 투어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데 갔을 때 덜 붐비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일에 쉬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근데 저는 지금 되게 말하는 게 아이러니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평일 하루, 그 다음 주말 이틀 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하는 베이커리가 오피스 상권이라서 그런 건데 보통은 그 전에는 계속 평일만 거의 쉬었고 주말은 거의 쉬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주말에 많이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먹으러 나오고 많이 이제 즐기러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말은 많이 쉬지 못하는구나, 평일에 쉬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평일에 쉬는 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뭔가 남들 일할 때 쉬는
쉬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더 좋던데? 근데 주말에 쉬는 걸 더 좋아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약간 소확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티셰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파티셰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만든 케이크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못생기게 나온 뭔가 제품이 있으면은 이제 하나 빼면서 이제 먹어도 되고, 케이크를 재단을 해가지고 짜투리가 남는다. 이제 먹으면서 일하고 그런 달달구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주 천국이 되지 않을까. 좀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든 디저트를 이제 마음껏 먹고, 케이크 같은 경우도 기념일 같은 때나 뭐 가족, 친구, 뭐 지인 이런 선물 같은 거 줄 때도 사실 이제 베이커리에서 일을 하면은 뭐 직원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념일이라던가 뭐 생일이라던가 그런 거는 매년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일해가지고 내가 만든 거 이제 친구들한테 선물도 하고 그럼 되게 좋지 않을까. 그게 저 이제 네 번째 장점인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가장. 아마 파티셰를 하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기술직이잖아요. 기술이 있어요. 빵을 만드는 기술, 케이크를 만드는 기술. 우리는 이 기술을 가지고 독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구를 가르치는 강사를 할 수도 있고요. 클래스를 열 수도 있고, 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사실 나중에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파티셰라는 직업은 한계가 명확하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이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나쁜 점. 파티셰를 직업으로 삼으면 나쁜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5가지인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만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체력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몸을 쓰는 직업이죠.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업이 아니고 계속 서 있어야 되고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오래 서 있으니까 이제 혈액순환도 잘 안 돼서 다리도 띵띵 붓고 무거운 것들을 자주 들어서 막 허리 통증도 있고 손목을 자주 써서 손목도 막 아리고 그런 고질병들이 많이 있어요. 저랑 같이 이제 일했던 뭐 친구들이나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도 되게 많고 손목 아파서 아대 맨날 이렇게 차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허리랑 손목이 제일 많이 통증이 많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허리랑 손목보다는 발바닥이 제일 아프거든요?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열감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패드도 끼고 뭐 쿨링팩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막 너무 오랫동안 일하면은 발이 막 화끈화끈 하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는 이제 뭐 몸 쑤시고 이런 건 사실 되게 디폴트입니다. 뭔가 몸을 쓰는 직업이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편한 곳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안 아플 수 있겠죠. 물론 뭐 몸 관리 정말 잘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진짜 저는 파티시에나 셰프로 일을 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하고요. 저도 노력은 하는데 많이는 못 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몸 관리를 진짜 잘해줘야 되고요. 왜냐면은 우리는 내 몸이 받쳐줘야지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점? 파티시에라는 직업이 사실 겉보기에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하는데 막상 이제 실상을 들여다보면 병자들이 많아요. 병자들이 많고 어쨌든 3D 업종이니까 그래서 파티시에로 직업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파티시에로서 계속 일을 하려면 몸이 받쳐줘야 됩니다. 체력이 좋아야 되고 몸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점.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업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세분화가 되어 있는 섹션이 세분화가 되어 있는 그런 베이커리 아니면 호텔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그래서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게 싫어서
작은 업장 베이커리를 많이 갔던 것 같고, 왜냐하면은 그만큼 내가 이 섹션도 맡아야 되고 이 섹션도 맡아야 되고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배울 게 더 많다고 느껴져서 저는 이제 개인 윈도우 베이커리를 많이 갔었는데, 저는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되게 지루한 걸 잘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나 좀 너무 맨날 똑같은 걸 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저는 개인 베이커리를 가시는 거를 추천하고, 이거는 사실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베이커리에서 빵이나 케이크를 팔 때 손님들은 항상 똑같은 제품들이 놓여져 있는 거를 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빵이 나오고 뭐 시즌 메뉴나 신메뉴가 나오긴 하겠지만 거의 이제 똑같은 일을 하고, 그리고 신메뉴를 하면은 이제 관리직 사람들이 이제 신메뉴 알려주면 이제 그게 또 반복 루틴이 되고 그런 식으로 변경이 있긴 하겠죠? 어쨌든 내가 관리직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신메뉴를 짜고 서류 작업을 한다거나 조금 더 한 단계로 올라가기 이전까지는 반복 작업을 좀 많이 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파티셰를 직업으로 삼으면 좋은 점에서 평일에 쉬는 게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쁜 점은 뭘까요? 주말에 일해야 되고 또 바쁜 연휴 아니면 이벤트 그리고 시즌 이런 분기별로 돌아오는 바쁜 시즌이 있어요. 뭐 발렌타인데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시즌별로 분기별로 특별한 날들 있죠. 그런 날들은 이제 더 바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더 이제 오버타임도 많이 하고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은 뭐 당연히 일하고 남들을 이제 놀러 나갈 때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점. 그런 부분이 이제 나는 상관없다. 나는 뭐 바쁘면 일해야지 라는 분들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이거는 되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생각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유니폼 빨래인데요. 이게 뭐 호텔 가거나 아니면 업장 좀 큰 곳 가면은 유니폼을 빨아가지고 내가 빨래를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베이커리나 아니면은 뭐 동네 빵집 뭐 이런 데는 내가 유니폼을 이제 가져와야겠죠? 유니폼이랑 앞치마랑 조리복 바지랑 그런 걸 이제 가져와서 입는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좀 일인 것 같아요. 저랑 이제 남편은 셰프고 저는 이제 파티시이기 때문에 유니폼이 2배잖아요. 그래서 빨래를 진짜 맨날 해요. 일반 빨래 플러스 이제 그 유니폼 빨래까지 해야 되니까 솔직히 되게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안 좋은 점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초콜릿을 묻힌다거나 그럼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빨래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런 게. 저는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편은 셰프다 보니까 기름때 같은 거 있죠? 옷에. 기름때나 아니면 뭐 그릴 냄새 막 이런 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빨래는 진짜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파티셰의 나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남편 것까지 해서 두 명분을 해야 되니까 더블이니까 또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곳에서는 한 번도 저는 유니폼 빨아주는 곳에서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좀 아쉽지만.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좀 안 좋은 점 같아요.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연봉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숫자를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어떤 분이 댓글로 이제 연봉 얼마 받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무 공개된 석상에서 저는 친구들하고도 연봉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고 개인적인 얘기라서 숫자는 얘기를 안 하고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확실히 좀 연봉이 낮아요. 한마디로 박봉이죠, 박봉. 연봉을 보는 방법은 잡 공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금액을 올려놓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시세가 이렇구나. 연봉이 요즘에 어떻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뭐 얼마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직접 뭐 식닷컴이나 아니면 인디드 들어가서 호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닷컴이나 인디드 들어가셔서 연봉 뭐 몇만 불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최저시급으로 생각하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 아마 써있을 거예요. 경력직을 구하는데 뭐 이만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 경우 있고 뭐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조금씩 써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봉에 관해서는. 근데 어쨌든 파티셰로 일을 했을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지는 못한다. 지금 당장은 돈을 그렇게 막 떼돈을 벌진 못하더라도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지금 제가 뭐 그렇다고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일반 파티셰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받지 않나? 경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많진 않고 제가 지금 뭐 그렇다고 엄청 떼돈을 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영상도 찍고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드리고 확실히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일단 이렇게 파티셰를 직업으로 삼으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파티셰를 직업으로 삼고 계속해서 파티셰로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되게 아직도 만족하면서 잘 일을 하고 있고 좀 적성이 잘 맞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직업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고 파티셰라는 직업이 정말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되게 크고요. 모든 직업이 다 좋은 점 나쁜 점은 있지만 저는 파티셰라는 직업을 되게 많이 사랑하고 지금 당장은 되게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파티셰 컨텐츠 관련해서 저는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이전에 이제 올렸던 영상, 제과 용어 영상에서 몇몇 분들 댓글을 이제 달아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천천히 컨텐츠 만들어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엄청 많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업로드하는 걸 목표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좀 늦어지면 뭐 2주에 한 번?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꼭 올리려고 노력해 볼 테니까요. 많은 응원,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파티셰 분들 그리고 파티셰 아니신 분들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